건강검진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시간 뒤 사망했습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전조 증상 없었습니다. 아무 신호도 없었습니다. 그냥 퇴근길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나이 52세였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밥을 먹었고 출근을 했고 회의를 했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후에 동료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가슴이 좀 답답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동료는 그 말을 듣고 피곤한가 보다 했습니다. 그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19가 왔을 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게 드문 일이 아닙니다. 심근경색 환자의 절반 이상은 평소에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3명 중 1명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합니다. 살아서 도착해도 사망률이 5에서 10%입니다. 한국 사망원인 2위가 심장질환입니다. 암 다음입니다. 그런데 암은 진단을 받고 싸울 시간이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다릅니다. 예고가 없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심장이 멈추고 있습니다.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뜁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뜁니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뜁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동안에도 뜁니다. 이 심장을 움직이게 하는 게 관상동맥입니다. 직경 24ml짜리 가느다란 혈관인데 이 혈관을 통해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이 혈관이 막히면 심장 근육이 죽습니다. 그게 심근경색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혈관 안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쌓입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당신은 모릅니다. 혈관벽을 감싸고 있던 얇은 막이 어느 순간 갑자기 터집니다. 터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입니다. 시덕이 만들어지고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힙니다. 그 순간부터 심장 근육이 죽기 시작합니다. 1분이 지나면 세포가 죽습니다. 10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30분이 지나면 심장 기능의 상당 부분이 영구적으로 망가집니다. 한 번 죽은 심장 근육은 절대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그냥 참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게 위험하다는 걸 모른 채 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심장을 줄입니다. 골든타임은 120분입니다. 증상이 생기고 120분 안에 병원에서 막힌 혈관을 뚫어야 합니다. 1시간 안에 시술하면 사망률을 50%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시술이 1시간씩 늦어질 때마다 사망률이 최대 1%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심근경색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는 평균 시간이 141분입니다. 골든타임 120분을 이미 넘긴 상태로 도착한다는 뜻입니다. 그 21분의 차이가 생사를 가릅니다. 왜 이렇게 늦을까요? 증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고 있는데 설마 하면서 참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50대 남성이 저녁을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체한 것 같았습니다. 소화제를 먹었습니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잠깐이면 나아지겠지 생각했습니다. TV를 봤습니다. 그때 이미 심장 근육이 죽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심장 근육은 이미 죽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묵직했습니다. 소화가 안 되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조금 더 참았습니다. 그 몇 분이 평생을 바꿨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등까지 당겼습니다. 왼쪽 팔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다가 남편 얼굴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좀 있으면 나아지겠지. 그 선택이 생사를 갈랐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심장이 멈춰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이 시작됐습니다. 그 남자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심장 근육의 상당 부분이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퇴원 후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계단을 오르지 못했습니다. 살아는 있지만 예전의 심장이 아니었습니다. 30분만 빨랐어도 달랐을 겁니다. 아내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합니다. 소화불량과 심근경색의 증상은 처음에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소화제를 먹었는데도 가슴이 답답하고 등이 당기고 식은땀이 나면서 20분이 넘게 지속된다면 그것은 소화불량이 아닙니다. 119를 누르십시오. 스스로 운전하지 마십시오.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이송 시간 차이가 53분입니다. 53분이 심장 근육의 생사를 가릅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막힌 혈관을 뚫습니다. 스텐트 시술입니다. 손목 혈관을 통해 가느다란 관을 넣어 막힌 관상동맥까지 접근합니다. 풍선을 부풀려 막힌 부분을 넓히고 그물망을 펼쳐 혈관을 열어줍니다. 피가 다시 흐릅니다. 살아있던 심장 근육만큼은 살아납니다. 죽은 세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국은 병원 도착 후 시술까지 평균 61분입니다. 미국 심장학회 권고 기준이 90분인데 한국이 30분 빠릅니다.
시술 기술만 보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실력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병원 오기 전입니다. 참고 버티는 그 시간이 문제입니다. 살아남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죽은 심장 근육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흉터로 남습니다. 흉터가 된 심장은 수축력이 떨어집니다.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찹니다. 쉽게 붓습니다. 피곤합니다. 살아는 있지만 예전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1분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고혈압 있으십니까? 당뇨 있으십니까? 담배 피우십니까? 하나라도 해당되면 당신은 고위험군입니다. 남성이고 40대 이상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해당되지 않아도 심근경색은 옵니다. 혈관협착이 50%를 넘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갑자기 옵니다. 예고 없이 평소 건강하다고 자신했던 사람이 어느 날 퇴근길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집니다.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막을 수 있습니다. 담배를 끊으십시오.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관리하십시오. 규칙적으로 움직이십시오. 진부하게 들리겠지만 이 세 가지가 관상동맥이 막히는 속도를 결정합니다. 이것만으로 심근경색 발생 위험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슴이 조이고 등이 당기고 식은땀이 나면서 20분이 넘으면 소화제가 아닙니다. 119입니다. 그런데 119가 오기까지 평균 7분이 걸립니다. 심장이 멈춘 사람은 4분이 지나면 뇌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그 4분 동안 옆에 있는 사람이 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한 가지면 됩니다. 이 영상을 지금 가족에게 보내십시오. 지금 보내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은혜 코리아 메디컬이었습니다.